반갑습니다. 승부사이치오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호재, 김인성, 홍윤상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정재희하고 백성동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 서울은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임상엽, 일류첸코, 조영욱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강성진하고 호날두 타바레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FC 서울의 에이스 링가드가 울산 원정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 원정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은 미드필더 2선 지역에서 링가드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하고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팀인데 링가드의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공격 플랜을 가동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비상 걸린 상태입니다. 반면에 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제주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왕복으로 다녀온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7월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비행기 스케줄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 원정이랑 엮이는 팀들 입장에서는 피로 누적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링가드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제대로 된 공격 플랜을 가동할 수 없다는 점, 제주 원정 일정을 소화하느라 포항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되었다는 점, 크게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면 굳이 승무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전하게 2.5 기준 언더를 초이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그리고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김포FC는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루이스하고 플라나 투톱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브루노하고 서보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구자철, 서진수, 헤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카이나하고 갈레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드디어 국가대표 출신 에이스 구자철이 기나긴 부상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팀 전력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강원에서 영입한 갈레고가 후반전 슈퍼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훈 감독의 김포FC는 3백 기반 3-5-2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인 서재민, 안재민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김학범 감독의 제주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의 풀백인 정훈, 김태환하고 윙포워드인 헤이스, 안태현과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제주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방 공격수 서진수하고 헤이스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가족방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입 권유는 없으며 무료입니다. 유료로 정보를 돈 줘가며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방에서 웃고 떠들며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유하며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성남FC입니다. 광주FC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박스 안에서의 패스워크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 경기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는 백하와 이희균 등이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 이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공격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FC의 역습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도 있으며 한 골 정도의 실점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남FC는 상대의 강력한 일격을 가할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발빠른 박지원과 크리스 같은 조커 자원을 통해 승부수를 띄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극심한 골가뭄으로 인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승점 확보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성남FC는 전력차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의 수비진이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FC가 이를 노려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거두기에는 역습에 의해 실점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소한 한 골 차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광주FC 승리와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울산현대는 현재 로테이션을 실시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주말 경기와 유사한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규 대신 출전할 수 있는 야고를 제외하면 지난 경기와 비슷한 전술을 통해 야고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고 엄원상과 아타루 등의 1선과 2선 자원들이 활발한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비 라인을 낮추고 밀집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지지부진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역습 전술을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고사 가스피드 저하로 인해 상대를 압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김보섭과 홍시우 등 다른 일선 자원들도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두 줄 수비를 통해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한 만큼 울산의 최근 화력 감소를 감안했을 때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울산현대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로 인해 정규 시간 내에 경기를 결정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역습을 통해 배후 공간을 노리더라도 공격 자원들의 결정력이 부족하여 상대를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2.5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가족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